그러니까 너무 진지해 다들. 끌어당김, 노력, 명상. 왜 항상 제자리일까요? 왜 항상 열심히 해도 실패할까요? 왜냐면 너무 진지하고 심각해요. 그냥 힘을 툭 빼세요. 나른해지세요. 마치 일하다가 틈날 때 즐기는 꿀맛 같은 낮잠처럼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아니 그래야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서 좋아하시는 끌어당김이나 어떤 시각화를 하는 상상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집착이 생기던데, 그래서 결핍감을 느끼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일종의 정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단계를 마주하게 되죠. 너의 무의식이나 어떤 마음 상태가 지금 너무 과거의 기억에 파묻혀 있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내 마음을 허용을 해줘야 된다, 이런 단계를 많이 마주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또 이 상상을 통해서 결핍감을 느낀다면 정화를 통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너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상상을 하건 아니면 그냥 현실적인 노력을 하든 이 정화 과정을 거치든 그 모든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앞서 말했던 진지해지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태도, 그거를 버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진지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나 수많은 구루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러시아판 시크릿이라고 불리우는 트랜서핑에서도 중요성을 버려라,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져라, 이런 류의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면 혹은 너무 식은지심에 빠져도 그렇게 진지해질수록 내가 꿈꾸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빌 고다드 역시, 또 레스터 레븐슨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가벼운 태도, 쉽게 편하게 여유롭게 해라, 진지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메시지가 눈에 들어오나요? 야, 내 생각으로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대, 내 감정을 잘 달래주면 무의식이 해소가 된대, 여기에 너무 골똘히 생각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조차도 얼마든지 우리는 유쾌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다. 왜 꼭 진지해져야만 되죠?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카리스마? 직업? 저는 이게 다 아니고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키치하고 라이트하고 웃음이 나오고 생각만으로 해도 딱 나른해지는 여유로운 그런 태도가 사실은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제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제가 미국으로 유학 생활을 잠깐 동안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하필 한국 사람이 아예 없는 굉장히 깡촌으로 들어갔어요. 텍사스에서도 되게 시골에 있는, 그리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 자체가 거의 없었고 백인보다는 흑인과 멕시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조금 다크하면서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위축돼 있고 쫄아 있었는데 가뜩이나 그 친구들이 이렇게 제가 동양인이란 이유만으로 갖은 멸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조롱도 하고 막 뒤에서 던지기도 하고 되게 짓궂게 굴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왕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속상하고 힘드니까 당시 홈스테이를 했던 그 미국인 주인 아주머니한테 진짜 나 너무 힘들다, 나 한국 돌아가고 싶다, 모든 사람이 날 싫어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무시하고 이게 내가 의미가 없다. 근데 가만히 듣더니 이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Hey, just laugh about it. 야, 그냥 웃어넘겨. 이게 뭔 개같은 웃어넘기라고? 지금 나 심각해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한국 돌아가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냥 웃어넘기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말에 깊이 공감을 해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혼자서 어떻게든 버텨볼까 하다가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었는지 이제 다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래, just laugh about it? 그래? 한번 그냥 웃어 넘길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엄청나게 다짐을 하거나 웃어 넘겨야지 이게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한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놀리건 조롱을 하건 뭐를 던지든 그냥 뭔가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가소롭다는 듯이 웃은 거예요. 진짜. 그리고 걔네 보면서 이제 저는 해탈했으니까 무서운 것도 없는 거죠. 지들이 어쩔 거야, 어차피 나 왕따인데. 그래서 참 귀엽다 진짜. 그래, 해봐, 계속 해봐. 어디까지나 하나 보자 한번.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식으로 여유로운 좀 태도를 보였더니 저도 사실 이게 지금 생각해도 좀 신기합니다. 이게 사람이 너무 코너에 몰리면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저를 그렇게 막 괴롭혔던 친구들이 좀 의아했나 봐요. 이게 뭐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인들이 되게 샤이하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욱해가지고 난리를 치거나 이래야 되는데 얘는 막 웃고 되게 비웃듯이 행동을 하니까 그게 좀 의아했던지 어느 순간부터 이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 시작하는 걸 제가 그 공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냥 막 다니면서 혼자서도 잘 지낸 거죠. 그랬더니 좀 호기심이 생겼는지 이 서양 친구들이 또 막 흑인 친구들이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너 한국 사람이야? 한국이 어디야? 그때 당시에는 참고로 되게 오래전이라 뭐 강남스타일 한참 전이기도 했고 해서 한국은 몰라요 아예. 게다가 깡촌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설명해주고 뭐 한국에는 나같이 잘생긴 애들이 많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다 보니까 이제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농구도 하고 막 걔네 집 놀러 가고 게임도 하고.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친구들의 태도가 변한 게 좀 신기해서 언제 한번 물어봤거든요. 야 너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나한테 갑자기 잘해줬어? 왜 나랑 친구가 되기로 한 거야?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너는 좀 다른 동양인들과 다르게 약간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 뭔가 우리를 비웃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쿨해 보였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소심했고 예민하고 생각도 많고 체구도 작고 되게 말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1도 없었는데 너무 이제 일말의 희망이 없으니까 다 내려놓으면서 그냥 루즈하게 나른하게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역설적으로 반전으로 그들은 그 태도를 좋아하게 됐다.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제 괴롭힘을 당하거나 그럴 때 웃어 넘겨라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운이 좋았던 거지 잘못하면 더 무시당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조금은 여유로운 태도, 느슨한 태도, 이게 유머랑 어떻게 보면은 완전하게 핏한 말은 아닐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저는 유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트 있는 태도인 거죠. 웃어 넘기고 귀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예전 일이지만 너무나도 큰 영향을 준 사건이어서 그 이후부터 제가 이렇게 여유 있게 말을 뱉거나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점차 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외국에서든 또 한국에서든 어딜 가서든 되게 재치있다, 유머러스하다, 웃기다, 센스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왜냐면 저는 이거의 힘을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딱딱하고 무겁고 황량한 상황도 유머 하나면 분위기를 다 농담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자, 제가 서두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냐 라는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답으로 유머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 연예계에서 가장 기센 사람이 누구인 것 같으세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되게 카리스마 있는 우리 마동석 형님, 강호동 형님. 저는 개인적으로 탁재훈 형님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이대가 있어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근데 뭐 10년 전 훨씬 그 전부터 팬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굉장히 재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 뭐 고인이 되신 김수미 선생님한테도 막 거침없이,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좀 카리스마 있으시고 어려워하는 후배들이 많았었는데 그냥 거리낌 없이 유머를 던져버리고 하니까 다 웃잖아요. 뭐 MC를 봤을 때건 게스트로 나왔건 약간 이 선을 넘을랑 말랑 하면서 되게 상황을 재치있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오히려 저는 유쾌하면서도 동시에 되게 기가 세 보이더라고요. 엄청 카리스마 있게 느껴지고 아무도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고 심지어 조금 높게 인정해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유쾌하게 농담을 던지면서 분위기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스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웃기기만 하고 막 들이만 난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내가 유머 감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나치게 진지한 태도를 버리자는 거잖아요. 거기에 한 가지 방법이 유머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건 뭐 제 영감 수업에서 많이 다루는 마인드셋, 끌어당김 혹은 자기 개발 그 어떤 것을 하든지 이 한 가지 질문을 딱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볍게, 유쾌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만 던지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한순간에 골똘히 고민했던 어떤 문제나 열심히 죽어라고 해야 하는 그 과정조차도 조금은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언어의 힘이고 단어의 힘이고 유머의 힘이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게 되지 않는다면 반복적으로 질문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유쾌하게 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 매몰되어 있고, 전 이거를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가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골똘히 빠져 살거든요. 마치 나는 영화를 보는 관람객인데 배우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총 저는 3가지 방법을 제안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3가지만 일상에서 단 1분이라도 실천에 옮기신다면 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가 반복적으로 이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건 쉽다. 돈 버는 건 공기처럼 너무나도 나한테 당연한 거고 쉬운 거고 자연스러운 거야. 참 가벼운 일이야. 그리고 웃기다. 재밌다.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감정 실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뇌는 언어를 내뱉는 순간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감정을 느끼면 더 좋지만 그냥 로봇처럼이라도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뭐라고 되뇌인다? 쉽다. 내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내가 노력한 목표가 달성되는 거, 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거 쉽다. 이거는 별거 아니다. 이건 되게 재미난 거다. 코미디 영화를 내가 찍고 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확언이나 자기 암시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제가 애정하는 이 네빌 고다드가 끌어당김에 어떻게 보면 정말 1세대 최고 권위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네빌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한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네빌 하면 네빌링이라고 해가지고 생생하게 상상해라 라는 거에만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바로 교정용 가지치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가꾸는 정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는 뭐 다양한 새싹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쁜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원을 갖고 있다 보면 잡초들이 자라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지저분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그러면 우리는 이 정원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잡초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이렇게 가지치기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를 잘라버리는. 그래야지 이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지겠죠. 자, 이게 바로 네빌이 강조했던 교정용 가지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떤 과거의 기억이나 혹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안 좋았던 일이나 내가 갑자기 누군가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거,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가지를 쳐내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재창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작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내 상상에서 하는 일이니까 상관없잖아요. 내가 나라는 영화에 감독이 돼서 시나리오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쉬워요. About Time이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서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초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스토리를 길게 얘기하면 너무 루즈해지니까 그 주인공의 아버지도 그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런 조언을 합니다. 너가 하루를 보낸 다음에 그 똑같은 하루를 다시 살아봐봐. 대신 천천히 음미하면서 다시 그 하루를 보내잖아? 그러면 너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느 날 되게 힘겨운 하루를 보냈어요. 막 지하철에서 누가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누구랑 부딪히고 상사한테 혼나고 막 이런 거. 제가 세부적으로 생각이 안 나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아내가 뭐 오늘 하루 어땠냐? 그랬더니 뭐 그냥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버지의 말이 떠올라서 바로 아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날 아침으로요. 근데 똑같은 이제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이 천천히 음미를 하다 보니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분명히 짜증났던 지하철 옆 사람의 큰 음악 소리가 알고 보니까 되게 좋은 음악이어서 같이 즐기게 되고 또 나아가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좀 더 다른 시선을 바라보게 되고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니까 나름 괜찮은 하루였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영화지만 교정용 가지치기 또 여러분의 일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역 같았다고 생각했던 이렇게 쓰니까 좀 그런데 정말 안 좋았던 이 나쁜 날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혹은 심지어 좋았던 하루로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쉽진 않지만요. 근데 우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불필요한 감정을 또 사건을 잘라내는 교정용 가지치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쁜 날들을 좋은 날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생각과 상상은 바꿀 수 있고 또 제가 늘 강조드렸던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입력 값을 그대로 이해하고 송출하거든요. 너무 단순한 알고리즘이에요. 우리 뇌한테 그렇게 리셋을 시켜주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나쁘지 않았어. 오늘 하루 꽤 괜찮더라. 안 좋았던 그거 일 알고 보니까 나중엔 별거 아닌 일이더라고. 이렇게 여유 있는 태도, 가볍고 쉬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이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교정용 가지치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익숙한 내면 언어 일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내면 언어 일기는 뭐다? 말 그대로 내 내면의 언어를 바꾸는 과정인데요. 미래에 있을 즉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상적인 상황을 그리고 그거를 현재다 가져다 놓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미래 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끌어당김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삶을 지금 당장 누린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어떤 감정일까?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자, 이거는 망상이 아니고요. 결국 내가 지금 당장
뭐 가난하고 건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나 진짜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납득을 시키는 겁니다. 현실 부정이 아니라 현실은 단지 과정일 뿐이고 결국 이 과정이 지나면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론을 그 결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근데 이걸 저희는 지금 당장 누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번을 하는 이유 또한 내가 원하는 삶을 더 생생히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이 쉽고 가벼운 태도 요거를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현재의 어려운 일들이나 회피하고 싶은 문제들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게 돼서 그래요. 내가 이상적인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게 진짜 나고 그게 내 삶인데 오늘 겪은 짜잘한 일들은 그렇게 중요해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이거 걱정해서 뭐해? 내가 그 사람 욕해서 뭐해? 내가 불평불만하고 자책하고 의심하고 그래봤자 뭐해? 난 어차피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될 텐데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감서에서 항상 하는 우리 실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이 2번 그리고 3번을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2번부터 이 교정용 가지치기가 뭐라고 했죠? 오늘 하루 혹은 과거를 떠올려 보면서 그때 당시 내가 했던 행동이나 태도나 혹은 사건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어렵지 않죠? 그냥 영화 감독이 돼서 내 마음대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세요. 이거 상상하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한다고 막 정신병 걸리고 그러지 않아요. 망상이 아니라 그냥 내 기분을 더 가볍게 만드는 의도로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이미지 리스크립팅이라는 개념, 심리학에서 치료법으로도 많이 쓰이는 기법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1분 동안 여러분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보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잡초들 다 잘라내보세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쓸데없는 사건, 감정, 불필요한 것들 다 잘라냈습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뇌의 미니멀리즘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최소화시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정을 했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상상을 하거나 정화를 하거나 이 단계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이번엔 내가 원하는 상상을 조금 더 생생하게 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삶을 현실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면 언어 일기, 즉 미래에 내가 경험할 일을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충분히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글로 써보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이 내면 언어 챌린지도 글로 쭉 써보는 연습을 하면서 그 오감이 진짜 느껴지면서 현실처럼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1분 동안 여러분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음껏 상상해 보셨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다 보면 내가 얼마나 그동안 힘을 주고 살았는지,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에 잠식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걸 알았으면 다시 돌리면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무리 지나간 과거일지라도 우리는 생각으로, 상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낮잠 같은 나른한 기분, 침 돌려주고 가벼운 태도로 느슨하게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든 가장 먼저 심각해지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매 순간 깨어 있으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편하게 할까? 가볍게 해볼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왕이면 우리 룰루랄라 띵가띵가 마치 축제처럼 신명나게 재밌게 해보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 삶은 당신에게 딱 걸맞는 방식으로, 방향으로 펼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평소보다는 조금 가벼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